안녕하세요. 면접중당입니다. 신한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 분석 자료 중에 한 강의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하라고 제가 뒤에 편집 그냥 한번 이어볼 테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관점을 좀 전환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여러분 면접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세요. 일단 신한은행 같은 경우 채용 공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요거 확인해 보시면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가 언제입니까? 10월 19일이죠. 그리고 서류 발표가 이제 요때고요. 그럼 지금 이제 자소서를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14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기간이 며칠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소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지 말라고 조금 이제 기업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결국 면접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1승을 위해서는 피싱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업 분석 자료에서는 지금 이번에 10개 이슈를 담아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놨어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놨는데 일단은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오늘 한 개 이슈를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 기업 분석 자료 이슈인데 요거 하나를 가보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이슈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업 분석 자료에 제가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해놓은 건데, 자, 보세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슈를 지금 이제 활용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소서 문항 분석을 해드릴 때 일반적인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한다고 하면 그냥 지금 뭐 재무제표를 보고 뭐 다트를 분석하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알 법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부터 준비하면은 천천히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결국 나를 돋보이도록 하는 글을 써야 돼. 그게 뭐야? 자소서야. 근데 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너무 많은 정보를 끌어와서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생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신한은행은 거의 자소서 첨삭 마감됐죠. 거의 100건이 넘었죠. 한 기업당 제가 100건씩 받지만. 자,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지금 생존수장 AI를 활용해서 제가 못하는 거를 이 생존수장 AI가 활용해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지금 자소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고, 자, 일단 우리는 지금 오늘 뭘 해볼 거냐. 일단 우리 내문항을 한번 먼저 볼게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내문항 중에 여러분 중요한 문항은 뭘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그렇죠? 원래 공통적으로 신한은행이 예전에 계속 쓰던 문항이 있어요. 성장과정.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게 변했다고 해서 자소서의 기본 틀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문항 중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잖아요. 뭘까요?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4번. 물론 1번도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뭐 금융권에 대해서 사실 로열티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1번 요것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금융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T포인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문항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뭘 얘기할 건데, 오늘은 기업 분석 자료에 나오듯이 제가 이렇게 한번 연계하는 연습들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의 자소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소서 문항을요 항상 먼저 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막 뭐 기업 산업 분석하고 막 내가 막 비전공자야. 금융산업 모르기 때문에 막 공부해. 그리고 신한은행 정보 막 찾아. 그리고 자소서 문항 막 봐. 근데 정보가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머리를 체인지해서 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소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문항을 먼저 보고 역으로 한번 이슈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자, 1번.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를 신한은행이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작성해라.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문항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문항들을 항상 지원하는 기업의 이슈와 연결시켜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글로써 무조건 연결시켜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나중에 분명히 면접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를 연계시키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상대방을 납득시키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이슈는 어떤 이슈예요? 지금 솔메이트 라운지라는 이슈예요.
신한은행에. 신한은행을 지원하는데 이걸 모른다.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거는 이제 기업 분석 자료에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솔메이트 라운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다 우리 어떻게 보면 경쟁이죠. 골든라이프라든가 신한 솔메이트, 하나더넥스 다 비슷한 유형이라고요. 그런데 방향성은 조금씩 다 달라요. 이거 다 시니어들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지금 금융산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이슈는 뭐냐면 신한은행에서 솔메이트 라운지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걸로 해서 시니어 시장에 파일을 갖고 온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은행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시니어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시니어들이 생기고 그에 맞는 금융상품도 생기고 시스템도 생기고 제도도 변화되고 이게 뭐야? 이번에 하나은행 나왔던 4번 문항하고 비슷하잖아요. 앞으로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신한은행의 이슈 중에 하나를 꺼냈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타은행의 자소서 문항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의 이슈를 알면은 이런 이슈들을 보고 이거 저기 연결? 이거 연결?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런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이런 거구나. 신한은행에서 솔메이트 라운지 이런 걸 많이 하네. 시니어들을 뭐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슈를 보고 자 보세요. 1번 문항. 다른 지원자와 차별할 때는 본인만의 강점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만 먼저 나열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리더십이 있어? 써도 돼요. 리더십. 저 리더십이 누구보다 차별화됐어요. Y나를 통해서 쓰면 됩니다. 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요. 써도 돼. 본인만의 강점. 또 은행이니까 저 전문적인 자격증,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써도 된다고요. 하지만 기업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건 뭐냐? 이 이슈를 바탕으로 이게 저희가 10가지 이슈가 있죠. 그럼 이 이슈를 바탕으로 이 자소서의 문항에 대입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면접장에서 녹이는 그러한 관점 전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솔메이트 라운지라는 것에 대해서 봤잖아요. 결국 타겟이 누구예요? 시니어잖아, 시니어.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이 현재 이슈와 자소서의 문항과 연결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글을 쓰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될 거고 나중에 면접 답변을 할 때도 이 이슈가 자연적으로 떠올라. 알겠죠?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내용을 면접장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관점 전환입니다. 자, 보시면 차별화된 강점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 그 다음에 대외활동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평범한 저요? 저 맞춤형으로 누군가한테 뭔가 전달하는 걸 잘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전공자고 아무것도 뭔가 갖고 있는 게 없어. 학점도 예를 들어서 2점대 후반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나만의 강점은 뭐예요? 나 누구보다 쉽게 누구한테 전달하는 걸 잘해. 자, 그러면 차별화된 강점에 내가 그걸 쓸 수 있겠죠? 쉽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한테나 잘 전달하는 게 나의 강점이야.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변화하는 금융산업에서 앞으로 산업의 변화가 시니어 쪽으로 더 가게 될 거고 이 시니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나이가 들겠죠, 그렇죠? 시니어들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정감 있게 조금 더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냥 쉽게 전달하는 그냥 나의 그 역량만 물론 강조할 수도 있지만 왜 앞으로 변화하는 금융 산업에서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쉽게 전달하는 역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앞에 공감의 법칙으로 그리고 쿠션의 법칙으로 구성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강점, 아까 얘기한 쉬운 전달력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금융산업과 뭐 이런 시니어 시장에서 신한은행에서 내가 은행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결 구조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작성하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뭐 경험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는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그냥 무조건 공식에 대입하는 자소서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강점 한 가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 근데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시니어 분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 뭡니까?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뭐 나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왜? 앞으로 시니어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커지는 시장에 천편일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진짜 저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뭐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뭐 여기 지금 기업 분석 자료도 나왔지만 종합자산 신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획했겠습니까? 사람이 기획했다고요. 그럼 그걸 기획한 사람의 강점이겠죠. 누가 기획했겠어요? 신한은행에 있는 은행원분이 계획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되는 나만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들어갈게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타인과 충돌했던 경험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작성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꼭 엄청 심한 충돌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기서 막 내가 막 어떻게 심하게 빵 충돌해서 여기서 엄청난 결과의 반전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어떠한 상황에서 타인과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합니까? why 나만 있으면 돼요. 왜 내가 충돌을 했는지 이게 반드시 상황 설명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은 납득해요. 알겠죠? 왜 충돌했고 이 상황에서 나의 행동과 생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과 이러한 과정에서 세 번째 이 문제를 how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베네알 법칙. 이걸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된 것 중에 하나. 그럼 결국 이 문항을 물어보는 거는 충돌을 더 누가 세게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타인과 왜 충돌했고 누구나 실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실수를 신한은행에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가 조직사회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한은행 가더라도 충돌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충돌이 왜 생겼고 이런 과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때 이런 걸 배웠다 느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거는 좀 조심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배려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베네알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막 해결했다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소 첨삭할 때 그렇게 쓰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3번은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가장 잘 맞는 요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르게가 좋아요? 빠르게가 좋아요? 다르게가 좋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솔메이트 라운지 이 이슈를 바탕으로 보세요. 이거는 기업 분석 자료에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이 솔메이트 라운지가 다른 은행과 좀 뭔가 다르게 뭔가 구성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솔메이트 라운지가 좀 더 어떤 면에서 뭔가 빠른 것들도 있어. 그리고 좀 더 어떤 올바른 금융시장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요 이슈를 활용해서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요 이슈와 신한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이슈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솔메이트 라운지가 타 은행과 이게 뭔가 좀 약간 다른 방향인 것 같아. 시니어를 집중을 하는 건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좀 다른 포인트들이 신한은행만의 핵심 가치고 그 핵심 가치가 나와 어떠한 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다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다르게의 관점으로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나의 과거 이런 다르게의 경험이 뭐 어떠한 결과를 냈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르게가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들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뭔가를 접근한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방법과 생각을 한 경험들. 그렇죠? 그런 경험들과 그런 행동과 생각들이 솔메이트 라운지를 만들게 해줄 수 있었던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중간에 과정들은 생략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솔메이트 라운지를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슈들이 10가지 정도가 이제 기업 분석 자료에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들을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제가 갖고 와서 그냥 한 거고,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이게 여러분들하고 가장 잘 맞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한은행의 비전, 뭐 은행 산업의 앞으로의 방향성, 뭐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무엇보다 바르게가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뭔가 더 빠르게가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Why?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다르게 왜 더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여러분만의 Why를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결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은행 10년 혹은 20년 본인의 모습 어떠한 분야. 이게 참 여러분도 난감한 게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은행 문화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때도 지금 대부분 10명 중에 8, 9명은 그냥 뭐 기업금융 전문가 RM이 되겠다,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겠다, 대부분 요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지금 솔메이트 라운지만 보더라도 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뭘 쓸 수 있냐? 여기 이제 제가 내용에서 설명을 해놨지만 보세요. 지금 신탁 분야도 엄청나게 지금 디벨롭이 많이 돼요. 신탁 분야. 그러면 그냥 자산관리 전문가가 아니라 자산관리 전문가 중에서도 신탁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신탁 전문가가 아니라 왜 내가 은행에서 신탁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나만의 Y가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쓰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걸 뭐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그 10년의 목표를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소울메이트 라운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고액 자산가들이 계속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니어 시장이 4천조가 넘는다고. 4천조. 그럼 그 4천조 시장을 가져가려고 각 은행들의 노력을 할 수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4천조 시장을 갖고 오기 위해서 누군가는 큰 틀에서 나 진짜 이런 자산관리 전문가가 될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산관리를 잘할 수 있는 누군가는 금융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자산관리를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또 될 수 있고 그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엮어서 어떻게 뭐 PIB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러한 포부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기업부속자료 뒤에 PIB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금융 전문가, 그냥 개인금융 전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것도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냥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률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다라고도 4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도 지금 1인데 적립금이 1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솔 나의 퇴직연금 고도화 뭐 이런 거 있죠. 은행권 최다 그 216개 ETF 라인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10년 뒤에 우리들이 할 목표가 될 수 있다고요. 나 나의 퇴직연금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나중에는 은행권 최다 예를 들어서 500개 ETF 라인업으로서 뭔가를 기획해서 뭔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몇 조를 만드는데 뭘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최대한 지금 빨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일단 요 내용 한번 시청해 보시고 자소도 작성하세요. 제가 그러면 아마 주말 안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이벤트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정 댓글 보시면은 지금 최신 자료 25년 상반기 자료 전자책 약 50페이지 되는 내용 제가 또 무료 공유할 거고요. 고정 댓글 신청해 주시면은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관점 전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말에 조금 아마 좋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존취업 카페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알겠죠? 처질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